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역전세나는 우려가 팽배했는데 이를 무색하게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매매값도 전고점 대비 상당 부분 회복하면서 전세를 우선 살면서 매수 적기를 노리는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서울 전셋값 상승세를 내년까지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전셋값 상승을 수요자들이 계속 쫓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전셋값 상승폭 움직임에 따라 반전세나 월세로 혹은 집값 조정에 따른 매수세 등으로 다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파르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기 시작하면서 유효 수요가 대기 수요로 돌아선 데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조이면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수요층부터 가격 부담감에 전세로 버티며 시기를 관망하는 수요층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특히 서울은 내년 전세 시장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금리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결국 집을 구하기 위한 조달 비용이 비싸서 집을 못 사면 차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전세이기 때문에 시장을 관망하며 매수 적기를 노리는 수요자들은 전세 수요로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세값이 막 오르면 매매 수요로 넘어가는 점에서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을 선행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요즘 금리 상황을 봐서는 전세값이 매매값을 밀어 올리기에는 역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나오고 비아파트 임대 시장 기피 현상이 짙어질수록 아파트 전세값 상승의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전세값이 오르는데 매매값은 낮아지는 과정에 있다 보니 내년 상반기 이후 전세 수요가 다시 매매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오르는 등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령 전세값은 오르는데 매매값은 제자리거나 내려간다면 매수 대기 수요가 유효 수요로 전환될 여지도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통 부촌인 강남 3구 중에서도 대치동과 개포동 일대가 재건축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등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포동은 지난 1980년대 초반 서민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아파트촌으로 지은 지 30년 이상인 노후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 단지들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을 때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지으라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갈등을 빚으며 10여 년간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위치했던 곳에는 레미안 블레스티지, DH 아너힐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등 주요 브랜드 단지들이 들어섰으며 개포 주공 567 단지도 재건축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치동도 마찬가지로 음마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지난 9월 재건축 추진 27년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대치미도 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대치쌍용 2차와 대치우성 1차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성경아파트, 대치쌍용 1차 등도 재건축 사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대치동과 개포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개포동의 DH 아너힐스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30억 9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월 25억원에 거래해서 무려 5억 9천만원이나 오른 것입니다. 대치동의 대치 아이파크도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기준 지난 10월 22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2월에 20억원의 거래 대비 2억원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호경기 불경기 가릴 것 없이 강남 3구에 대한 관심은 꾸준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주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치 개포동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실제 일부 수요자들이 향후 프리미엄을 기대해 우선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자회사인 대우ST를 통해 강남구 개포동에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총 78가구 규모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입니다. 현대건설은 대치동 대치동구 마을 3지구를 재건축한 DH 대치 에델루이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분양 시기는 미정이며 총 282가구로 구성됩니다. 전국적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 물량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신규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 물량은 총 27만 6천 가구로 21년 대비 3.42%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아파트 물량은 같은 기간 71.44%가 증가했습니다. 내년 전국에 입주 예정인 중소형 물량은 총 26만 5천 가구로 올해 대비 6.76% 줄어들 예정이며 2025년에는 19만 7천 가구로 올해 대비 30.47% 줄어들 예정입니다. 반면 대형 물량은 2024년 7.55%, 2025년 10.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중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 비율은 지난 10년간 줄곧 80%를 유지하다가 2020년 92.2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도 전체 매매 거래량의 90.06%가 중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1순위 청약자 중 중소형 타입의 청약 통장을 사용한 청약자 수는 총 60만 명으로 전체 청약자 수의 약 70.6%를 차지했습니다. 즉 10명 중 7명은 중소형 타입의 청약한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대형 아파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입주 후에도 유지관리비가 적은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중소형 아파트의 주 수요층인 1인에서 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분양하는 신구 단지의 경우 최신 설계가 적용돼 넓은 공간감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의 수요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희소성도 높아지는 만큼 연내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10월 들어 수도권 대형 건설사 대단지의 청약 성공 공식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민감도가 더 커지면서 분양가 경쟁력이 청약 결과를 결정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전국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대1로 9월에 비해 높아지긴 했지만 이와 동시에 청약 미달률도 13.7%로 9월보다 상승했습니다. 전국 34개 단지 208개 주택형에서 청약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총 208개 주택형 중 44개 주택형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는 분양가가 높더라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단지는 우수한 청약 결과를 보였으나 10월 분양 단지는 수요자 관심이 높더라도 분양가 경쟁력이 낮으면 부진한 청약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10월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서울 24.8대1, 강원 24.1대1, 경기 21.7대1, 대전 7.7대1, 인천 6.7대1, 부산 5.9대1, 충남 2.1대1, 전북 1.8대1, 경북 0.9대1, 울산 0.5대1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중순에 비해 전체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10월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이 0%, 경기 10.3%, 전북 18.7%, 경북 21.7%, 충남 26.5%, 울산 47%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는 분양가 경쟁력에 따라 청약 결과가 갈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동탄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광명에서는 높은 청약 결과를 기록했습니다.